자,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단어는요, 바로 힘, force입니다. 정말 흔하게 쓰는 말인데 이게 생각보다 훨씬 더 깊은 뜻을 담고 있거든요. 이게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데 정답이 뭘까요? 네, 바로 힘이라는 한 단어입니다. 이 단어가 어떻게 물리적인 세상을 넘어서 우리의 마음속까지 움직이는지 지금부터 한번 같이 보시죠. 자, 이 단어가 가진 여러 얼굴을 제대로 보려면 그 뿌리부터 따라가 보는 게 순서겠죠? 모든 이야기의 시작, 바로 어원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우리가 힘이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. 바로 이거죠. 무언가를 밀거나 당기는 그런 순수한 물리적인 작용,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 가장 기본적이고 원초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이 단어가 걸어온 길을 보면요, 강하다는 뜻을 가진 라틴어, forties에서 시작됐어요. 이게 수세기를 거치면서 지금의 force가 된 건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, 강함이라는 이 핵심 DNA는 지금도 이 단어 안에 그대로 살아있다는 겁니다. 자, 그런데 진짜 흥미로운 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돼요. 원래는 이렇게 순수하게 물리적인 개념이었던 힘이 도대체 어떻게 인간 사회나 우리 심리 같은 영역으로까지 뻗어나가게 된 걸까요? 한번 보세요. 예를 들어 경찰력, the police force처럼 어떤 조직화된 집단을 말하기도 하고요. 또 주장의 힘, the force of an argument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영향력을 나타내기도 하죠. 심지어 자연의 힘 같은 거대한 힘에도 쓰이고요. 이 모든 것들에 관통하는 공통점이 뭘까요? 바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압력이라는 거죠. 여기서 파워랑 비교해 보면 그 차이가 아주 명확해져요. 이게 되게 재밌는데 force가 실제로 주먹을 날리는 행위 그 자체라면 파워는 주먹을 날릴 수 있는 능력이나 권위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. 그러니까 하나는 액션이고 다른 하나는 그 액션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인 셈이죠. 어때요? 차이가 느껴지시죠? 그럼 스트렝스랑은 또 어떻게 다를까요? 이건 더 명확해요. 포스가 밖에서 나한테 가해지는 어떤 충격이라면 스트렝스는 그 충격을 버텨내는 내 안의 힘, 뭐랄까 일종의 맷집 같은 개념인 거죠. 자, 그럼 이제 이 force라는 단어가 다른 단어들과 탁 만나서 어떻게 새롭고 강력한 의미들을 만들어내는지 실제 예시들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첫 번째는 force out입니다. 이건 뭐 말 그대로 힘으로 밀어내는 거예요. out, 밖으로 나가라고 압력을 가하는 그림, 머릿속에 바로 그려지시죠? 예를 들어서 이 문장을 한번 볼게요. 그 회사가 시장에서 퇴출당했다는 건데 여기서 느껴지는 뉘앙스가 중요해요. 버티고 싶었지만 경쟁자들이 너무 강하게 압박해서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밀려나는 그런 강제적인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거죠. 다음은 force back인데요. 이건 반대죠. 무언가가 앞으로 나오지 못하게 뒤로 밀어내는 거예요. 이게 외부의 적일 수도 있고 때로는 내 안에서 끌어오르는 감정일 수도 있습니다. 네, 바로 이 문장처럼요. 연설 중에 눈물을 억지로 참아야 했다. 여기서 force는요, 밖으로 터져나오려는 내 안의 감정과 싸우는 아주 격렬한 내면의 투쟁,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. 자, 마지막으로 force into 한번 볼까요? 이건 어떤 상황이나 공간 안으로 into, 강제로 밀어넣는다는 거거든요. 생각만 해도 아주 답답한 그림이죠. 이 문장을 보면 그들이 계약서에 서명하도록 강요받았다는 건데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? 그들의 의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. 선택권이 완전히 박탈된 채 서명이라는 행동 말고는 다른 길이 전혀 없었던 그런 상황을 보여주는 거죠. 자, 지금까지는 단어와 단어의 조합을 봤다면 이제는 시야를 좀 더 넓혀볼 시간입니다. 이 힘이라는 개념이 우리 사회랑 일상생활에 얼마나 깊숙이 녹아들어 있는지 한번 보시죠. 와, 이 표를 보면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? 법을 집행할 때 쓰는 물리적인 힘, use force부터 어떤 특별한 임무를 위해 모인 전문가 그룹, task force까지. 근데 제가 제일 재밌다고 생각하는 건 바로 이거예요. 아침에 나도 모르게 커피를 내리는 습관의 힘, force of habit. 여기에도 force가 쓰인다는 거죠. 이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를 움직이는 또 다른 종류의 아주 강력한 힘인 셈입니다. 자,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. 마지막으로 살펴볼 건 force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단어인데요. 바로 무언가를 더 강하게 만드는 말, reinforce입니다. 이 단어는 쪼개보면 의미가 아주 명확해져요. 먼저 re, 이건 다시라는 뜻의 접두사죠. 그리고 enforce, 이건 힘을 더하다는 옛날 동사예요. 이 두 개가 합쳐지니까 어때요? 다시 힘을 더하다. 즉,
기존에 있던 힘 위에 힘을 또 얹어서 더 단단하게 강화하는 그림이 딱 그려지죠. 맞습니다. 그래서 이 단어의 핵심은 바로 보강이에요. 예를 들어서 국경의 보안을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근거를 더하는 것처럼요. 기존에 있던 걸 더 단단하게 만드는 모든 행위를 바로 이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. 자, 오늘 이렇게 힘이라는 단어의 여정을 쭉 함께 따라와 봤습니다. 어떤가요? 단순하게 뭔가를 밀어내는 물리적인 힘에서 시작해서 사회 구조와 인간을 내면 깊은 곳까지 설명하는 정말 놀랍도록 정교하고 강력한 도구가 되었다는 걸 알 수 있죠.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. 우리가 쓰는 말에도 분명히 힘이 있잖아요. 말이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말을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?